저는 우유 섭취와 이렇게 호르몬성 유방암에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약사님, 오늘은 유방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6가지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유방암을 걱정하는 분들이 검진을 받고 나면 나 결절이 있어요, 낭종이 있어요, 물혹이 있어요 라면서 엄청 걱정하고 또 잠 못 이루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보시죠. 네, 약사님, 네. 유방에 생긴 결절은 모두 암이 되는 건가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유방에 결절이 있다 해서 그것이 꼭 암은 아닙니다. 유방 결절의 한 80에서 85%는 양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결절의 크기라든지 모양, 그 다음에 성장 속도를 관찰해야 되는데요. 제가 크게 혹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혹이라고 하면 물혹이 있고 일반 결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낭종, 물혹인데 그 안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의 생리 주기에 따라 커졌다가 작아졌다 할 수도 있고 또 누르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물혹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 물혹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조직 내에 물이 아니고 어떤 세포가 이제 쌓여진 것이 이제 섬유선종 또는 또 악성 결절, 여기서 또 나누는데요. 섬유선종은 그야말로 모양이 좋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요. 그냥 관찰만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초음파로 관찰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서 있거나 울퉁불퉁하고 경계가 불명확하다, 이러면 악성 결절, 악성 혹일 가능성이 크죠. 그럴 때는 뭔가 추가적인 조직 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했는데 물혹이 많아요 또는 석회가 많아요 라는 얘기도 많을 거예요. 석회는 조직 내에 칼슘이 미세석회로 침착된 거를 말하는데 이것이 계속 많아진다면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혹은 안전하다. 또 섬유선종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모양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선생님의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개월이나 1년 후면 좀 늦고요. 3개월 후에 해보고 또 예후가 좋지 않다면 다시 조금 큰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사님, 아까 방금 석회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병원에서 석회화가 있다고 하면은 유방암 신호인 건가요? 석회화가 정말 칼슘 침착인데요. 크고 둥근 모양이면 양성일 가능성이 크고요. 좀 작고 뾰족하거나 불규칙하다면 유방암과 연관된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계속 이런 석회랑 섬유선종을 관찰을 길게는 15년 하셨던 분이 결국 1기로 발견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양이 이제 이 성격이 악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섬유선종이나 물혹이나 이 석회화를 치료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작은 거면 맘모터블에서 이제 빼내는 경우, 검사와 함께 빼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정말 0.5cm 작은 거를 유방암 발견 한 5년 전에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검사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맘모터블로 좀 상처를 냈거든요. 결과는 양성이었어요. 무조건적인 맘모터블 하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고 뭐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주 초음파나 검사를 하는 거를 권하고 싶고요. 정말 결정적일 때 얘가 0.5였는데 3개월, 6개월 후에 0.7 조금이라도 자랐다면 그때 검사하셔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비만이 되게 많은데 네. 지방 많은 체형이 유방암에 더 취약할까요? 저의 유방암 유형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는데요. 호르몬성 에스트로겐에 반응하는 유방암인 경우는 지방과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유방암은
호르몬 양성만 있지 않고요. 헐투라는 표지가 있는 유방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해서 3중 음성 유방암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너무 비만해서 오는 유방암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이 돼서 오는 유방암 환자, 또 폐경 즈음에 오는 유방암 환자는 지방을 줄이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폐경 이후에는 더 이 지방과의 연관성이 높아지는데요.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몸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몸은 복부에 지방을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에서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부 지방과의 싸움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출산 이후 계속 마지막 달 몸무게로 비만인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게 한 20년 정도 되니까 식습관도 좋지 않았고 몸에 과도한 지방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과다가 됐던 것이 유방암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비만으로 오시는 분들은 살을 조금 빼주시는 게 좋고요. 지방세포는 단순히 지방만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을 조금 감소시키는 식단 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소문이 되게 많은데 우유 마시면 유방암 생긴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여러 이게 지금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우유 섭취와 이렇게 호르몬성 유방암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여성 젊은 30, 40대 유방암 환자가 느는 이유 중에 저는 한 가지가 우리가 너무나 우유 섭취가 많아졌어요. 청소년기에 우리가 우유 섭취하는 거는 성장을 위해서 좋은데 우리 30대, 40대 이 여성분들이 라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라떼 우유 속에 있는 IGF-1이라는 인슐린 그로스 팩터 이런 성장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인자는 결국 어린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인데 우리 이미 다 자란 성인에게서 불필요한 세포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저는 유제품을 완전 금지하거든요. 유제품이라고 하면 우유도 있고요.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도 있고 우유가 들어간 치즈, 버터, 우유 들어간 어떤 모든 빵류 있죠. 네,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유를 굉장히 제한을 하는데요. 지금은 우유를 먹으면 제가 장내에서 가스가 굉장히 심하게 차고 방구 냄새가 바로 너무나 지독해져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내 장내 환경에서는 우유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장내에 유익한 세균들이 엄청 많이 힘을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암 환자거나 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우유의 섭취를 제한을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 조직 검사하면 암이 퍼진다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면 하고 나서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치료 전에 한 달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직 검사를 하면 몸 안에 상처를 내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내면 우리 몸에 암이었다면 만약 내 몸에 조직 검사한 것이 암이었다면 그 미세 암세포들이 다 혈관과 림프절을 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 중에 혈소판은 이 암세포를 싹 감싸요. 코팅을 해서 혈관 내로 돌려줄 때 우리 몸에 면역계는 이물질인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혈소판이 우리가 상처를 내면 혈액 응고와 상처 지혈을 위해서 혈소판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럴 때 혈소판이 암의 이동을 도와줘요. 혈액이나 우리 림프절 속에 지방이 또 많다. 나 오늘 조직 검사해가지고 난 잘 먹어야 돼. 갈비탕 이제 한 그릇 드시고요. 선지 해장국 이런 거 암이 좋아하는 고지방 그 다음에 고철분 이런 식단을 집중해서 하시게 되면 또 우유도 드시고 그러면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져요. 콜레스테롤이 이런 지방이 혈중에 많아지면 암을 4배로 빠르게 돌립니다. 이동을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조직 검사는 꼭 해야죠. 그래야 왜 진단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고 암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는 피해야 될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조직 검사 후에 이 한 달 동안 정확한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 이 한 달 기간 동안 피해야 될 금지식품을 지키셔야 돼요. 고지방식 우유 이것을 거의 금지하시고요. 뭘 드셔야 되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7가지 야채 있죠? 야채식을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암의 전이가 억제가 됩니다. 특히 수술을 1기든 뭐 조직 검사를 했건 3기든 수술이나 조직 검사 후에 더 집중 식단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유방암을 키우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유방암을 키우는 습관, 저한테 오시는 환자들이 예전에 식습관을 이렇게 적어 오세요. 그럼 다 한결같이 다 똑같으세요. 밤에 야식을 많이 먹었다,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다,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다, 라떼를 하루에 2-3잔, 또는 믹스 커피를 거의 뭐 3잔에서 뭐 어떤 분은 유방암 환자는 아니지만 20잔씩 먹었다는 분도 있으셨어요. 너무나 이런 시기를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배달 음식은 다 어떻게 오죠? 플라스틱 용기에 뜨겁게 해서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플라스틱에 있는 이런 환경 호르몬이 이 열과 만났을 때 녹아서 음식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방암 환자들, 유방암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암 환자들은 냉장고 청소부터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는 다 버리시고 저는 유리 용기를 씁니다. 유리 용기로 바꾸셔야 되고, 일단 배달 음식은 안 되겠죠. 배달 음식은 금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내가 암 걸리기 한 3개월, 6개월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너무 가정에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감정의 요동이 막 분노라든지 걱정, 우울감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밤에 수면도 불규칙해졌을 것이고, 수면의 불규칙은 면역력 저하로 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늦은 밤에 드시는 이런 야식, 그 다음에 2번째는 플라스틱 용기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 노출, 3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하신다면 좀 암이 안 온다기보다는 더 오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그래서 거창한 치료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교정하시기를 권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까요? 암 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김우나 약사와 함께 또 오늘도 만들어 가기를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